오늘 뭐 해? 아, 핸드폰 좀 집어넣고 줘. 어휴, 어휴 정말. 장부책에 다 적어놨어. 줄 거야. 이건 저 얼마예요? 몰라. 가야. 내 줄 거 다 합치니까 한 50만 원 되는 것 같던데. 이거 좀 많이 떼먹거든요. 아왜 제일 떼어내지 좀 많이 걸려. 그렇지. 유진이도 많고 선배들도 많고 받을 애들이 받을 머릿수도 좀 많고 이래서. 와 좀 지겠네. 응? 몇 슈퍼 개꿀이겠다. 아 너무 근데 얘 1년 넣고 14,000원 넣는 게 조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많이 쓰니다. 응. 그래서 내가 일부러 두꺼운 책 사는 이유가 문제 풀 건 많은데 가격은 좀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얇은 책이라고 싸면은 모르겠는데 얇은 책이라고 싸지가 않아. 5,000원 해는 아니네. 아니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와서 떼고 이럴래? 저 근데 이건 집에서 떼어왔어. 근데 이건 9,000원인지 모르고. 책을 필 생각은 안 하고 뭐못 받을까? 아무거나 펴도 돼. 쉬운 것부터 하죠. 네. 어차피 설명은 내가 하는 거지. 너는 책을 안 펴도 상관은 없어. 예의상 책을 펴라는 거지. 이거 봐봐라 이거 봐봐라. 빨리 좀 하자. 집중. 집중. 자,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는 2학년 1년 동안 하는 파트고 파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큰 이변이 없다면은 올해도 시험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 선배들은 개똥같이 어렵게 나왔거든. 근데 걔네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수학이 전부 다 개똥같이 어렵게 나오고 있었고 너네는 작년에 영어도 그냥 쉬웠고 수학도 쉬웠지 그지? 맞나? 네. 그래서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난리 났어 지금. 근데 파트 특성상 1학기 때 배우는 파트가 확률이고 2학기 때 배우는 파트가 통계인데 통계는 조금 나은데 확률이 좀 더러워. 내용이 확률 안에서 크게 확률이 있고 경우의 수가 있는데 경우의 수가 더러워. 그러니까 확률도 같이 더러워지는 거고.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보편적으로 우리 3학년 선배들도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 4개 중에 확통 제일 싫어합니다. 경우의 수 제일 싫어해. 그래서 문과 거라서 확통이 쉽겠지라는 착각은 버리도록 합니다. 안 쉽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첫 파트 이름은 순열과 조합이지, 그지? 맞나?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너네가 확률과 통계를 이미 배웠어. 언제 배웠지? 1학년 맨 마지막 파트 기억나나요? 맨 마지막 파트에서 지금 잠깐 선생님 가져가 볼게. 1학년 맨 마지막 파트에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파트로 이미 한번 배웠어. 맞나? 그렇지만 당연히 기억을 못하겠지. 맞지? 그래서 일단은 진도 자체는 사실 선생님이 설명할 거는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바보를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나는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파트는 경우의 수라는 파트야. 경우의 수 파트는 작년 연말에 수업했던 내용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은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니를 계산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야. 여기서 배우는 순열과 조합에서 배우는 순열 친구들과 조합 친구들은 이 계산의 편의성을 높여줄 뿐이지 근간은 노가다에 있다라고 작년에 설명했는데 기억나니? 근본은 노가다예요.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시켜 먹을 거라고 가정을 하자. 햄버거는 상하이 19 맥도날드 갔으니까 빅맥을 먹어야지.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는 콜라랑 사이다만 먹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콜라와 음료수의 조합을 뭐라 부르는지 아나 혹시? 여기다 감자튀김 들어가면 뭐라 불러? 요 두 개만 있으면 콤보라 불러요. 어쨌든 요 콤보에 뭔 말하나 뭐 그러니까 내 말에 집중을 좀 해. 아니 뭐 상시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그거 왜 나와 갑자기? 요 조합의 종류가 총 몇 개가 나오느냐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게 되지? 3 곱하기 왜 3 곱하기 2로 계산을 하는 거야? 이 세제곱은 뭐야 이 바보친치. 왜 3 곱하기 2로 계산을 하지? 요거 상하이 하나당 음료수 조합 2개 나오고 얘도 조합 2개 나오고 얘도 조합 2개 나와서 2개짜리가 3개 있어서 3 곱하기 2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계산의 근본적인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내가 수많은 계산법 중에 어느 거로 풀어야 되고 또 순열과 조합은 특성상 계산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한 계산법이 뭘까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곱하게 되지. 이거를 우리가 곱법칙이라고 1학년 때 배웠어요. 혹은 우리가 물론 여기서 지난 1학년 때 설명했던 내용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수정에서 3지구까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이 버스 타고 가는 방법이 3종류가 있고 지하철 타고 가는 방법이 4종류가 있다고 치자라고 얘기하면 꼭 그래요. 선생님 사수정이 지하철 없는데요 라고 하자라는 얘기야. 알겠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수정에서 3지구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토탈 몇 개가 있지? 7개. 왜? 요게 이제 합법칙이야.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요거 하나당 요게 맞물릴 때, 그래서 요거를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동시에 일어날 때. 왜? 상하이랑 콜라를 동시에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사수동에서 삼지구를 갈 때 버스와 지하철을 몸을 두 쪽 내서 동시에 탈 수 있나? 없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시에 일어날 때 곱법칙을 쓴다라고 배워요. 요게 이제 경우의 수에서 가장 처음 언제 배운 내용이지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이것저것 배워요. 이것저것 배우는데 뭐 요 내용에 항상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뭐 저거 아는 거 뭐 어차피 문제마다 뭐 이거 안 되고 다 써먹을 수 있나? 못 써먹잖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너네가 필요한 거부터 배웁시다. 자, 첫 번째 너네한테 필요한 거는 요 친구입니다. 요 친구 이름 뭔지 기억나는 사람? 팩토리얼이라 그래요. 팩토리얼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냥 이 숫자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팩토리얼입니다. 알겠지? 주로 이 친구는 어디서 쓰냐면 줄 세울 때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포함한 5명이 이제 일렬로 줄을 쓴다고 쳤을 때 요 맨 앞에 쓸 사람은 5명 중에 1명 세우면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는 첫 번째 쓴 친구 빼고, 예를 들어서 맨 첫 번째 유진이가 섰다 치면 유진이 빼고 나머지 4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 계산에서 팩토리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배우는 계산이 팩토리얼. 그 다음에 배우는 계산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계산이랑 연계가 되기 시작해. 이게 어디까지 연계되냐면 여기 2과에 나오는 중복조합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한 번에 설명을 해요. 자, 보통 너네가 그 다음 배우는 계산은 이 4개짜리를 배우거든. 그래서 이 4개짜리를 이 과의 제목인 순열과 조합으로 나누어져 있고 일반 순열과 중복 순열, 중복 조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는 순열은 기억나요? P. 그래서 우리 뭐 3P 이런 식으로 했지. 조합은 C. 그 다음 우리가 이 과 여러 가지 순열에서 배우게 되는 중복 순열. 그 다음 이과 중복 조합과 이항 정리에서 배우는 중복 조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중복 순열, 요거 뭐 책 편 사람은 중복 순열 잠깐 보세요. 뭐 어떻게 생겼나? 기호 뭐라 적어놓은 거야 지금? 그래서 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쓰는 이 파이랑 같은 파이야. 파이를 오만 때마다 다 갖다 써요. 왜 갖다 쓰는지는 뭐 궁금한 사람은 수학과를 가시면 되고 그럼 취직을 못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조합은 나중에 배우는 H가 있게 됩니다. 요거를 전반적으로 한 번에 공부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고 편한 공부법이다, 사실은. 자, 먼저 순열이란 친구들과 조합이란 친구들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순열, 말 그대로 순열이야. 순서대로 나열했다는 얘기겠지. 즉, 우리가 결국 이 순열과 조합은 전부 다 뽑는 거야. 이 뽑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안 헷갈린다, 알겠지? 5명 일렬로 줄 세워. 그걸 줄 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5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여기 놓고 남은 4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여기 놓고 요렇게 접근하셔야 순열 조합이 안 헷갈리고 안중복과 중복이 안 헷갈린다, 알겠지? 뽑는다는 특히나 요 앞에 숫자 뒤에 숫자도 되게 헷갈리거든. 뭘 써야 될지 그것도 안 헷갈린다. 제발 뽑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순열 같은 경우는 뽑는 순서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열 조합 설명할 때 1학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일 많이 하는 설명이 반장, 부반장과 학급 임원으로 설명 많이 하지. 예를 들어서 너네 4명 중에서 선생님이 반장을 뽑을 거고 부반장을 뽑을 거야. 이렇게 뽑게 되면 반장을 몇 명 중에 하나 뽑아? 4명 중에 4명 중에 1명 뽑을 거란 말이야. 나중에 앞에 들어가는 숫자 이게 그거예요. 몇 명 중에 1명 뽑을 건지. 그래서 반장을 뽑았어. 그럼 반장만 뽑고 끝나면 되나? 그 다음 누굴 뽑아야 돼? 부반장 그래서 우리가 총 몇 번을 뽑게 되는 거야? 2번 라고 해서 우리가 4P의 2라고 써주는 거야. 알겠지?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중위가 뽑혔고 두 번째는 영진이가 뽑혔다 치자.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뽑힌 중위, 두 번째 뽑힌 영진이랑 처음에 뽑힌 영진이, 두 번째 뽑힌 중위랑 같아요, 틀려요? 이게 달라.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 뽑은 순서가, 내가 뽑은 순서가. 이게 순열이야. 알겠지?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학급 임원. 이것도 마찬가지. 조합 개념을 공부를 할 때 한 번에 뽑는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 문제만 그냥 글만 읽어봤을 때 한 번에 뽑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문제 나올 때마다 헷갈려. 알겠지? 난 반드시 한 번에 1명만 뽑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학급 임원을 뽑는데 우리가 중위 뽑고 영진이 뽑은 거랑 영진이 뽑고 중위 뽑은 거랑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그지?
처음에 뽑히는 두 번째 뽑히는 어차피 둘 다 임원이야. 어차피 둘 다 노예지, 그지? 맞지? 그래서 4명 중에 뽑고 2번을 뽑는데 처음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거랑 차이가 없을 때 우리가 조합을 사용합니다. 이게 순열과 조합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뒤에 배우는 중복 친구도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거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0,000원을 줄 거야. 2명한테 10,000원을 줄 건데 뽑기를 할 거거든. 요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복원과 비복원의 개념이거든.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다가 너네 이름 다 적어놓고 막 쉽게 해서 뽑아가지고 10,000원 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중이 뽑혔네, 중이 10,000원 줄게 하고 여기 내려놓는 거야. 이걸 다시 넣어서 다시 섞어서 뽑는 거랑 다르지. 다시 넣어서 섞어서 뽑으면 중이가 2번 나올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다시 넣어서 뽑는 걸 복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안 넣고 뽑는 걸 비복원이라고 얘기하거든.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뽑아줘야 돼. 한 단어 한 단어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알겠지?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네 4명 중에 이름표 뽑아가지고 2명한테 10,000원을 줄 거야. 그럼 역시나 뽑는 거는 4개 중에 하나 뽑겠지. 이름표를. 그거 선생님 복원 추출할 거기 때문에 다시 넣을 거야. 어쨌든 2회차 때도 또 뽑겠지. 그래서 총 몇 번을 뽑아? 총 몇 번 뽑아? 너 방금 몇 번 뽑는다 했어? 이것도 대답 안 해주는 거야? 듣고 있는 건 맞니? 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항상 앞에 숫자는 몇 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건지 그리고 뒤에 숫자는 몇 번 뽑을 건지 라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알겠지? 라고 했을 때 야 이렇게 뽑아버리면 중위가 2번 나올 수도 있잖아. 맞아 아니야? 그게 중복의 개념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역시나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그럼 이 친구랑 차이점은 뭐냐? 내가 첫 번째 뽑힌 이름표는 20,000원 주고 두 번째 뽑힌 이름표는 10,000원 줄 거야. 이러면 처음 뽑은 거는 두 번째 뽑은 거는 같다 틀려? 다르지? 그러면 그 친구가 중복 순열이야. 근데 둘 다 10,000원 줘. 그럼 중위가 처음 거 뽑히고 두 번째 거 뽑혔나 두 번째 거 뽑히고 첫 번째 거 뽑혔나 똑같잖아. 맞아 아니야? 어차피 뭐 합이 20,000원밖에 안 나가니까. 맞지? 그게 조합이다. 그래서 중위만 2번 뽑힐 수 있으면은 중복 조합인 거야. 요게 요 네 친구들의 차이점.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4명 중에 너네 4명 중에 반장 1명 뽑고 부반장 1명 뽑을 거야. 그러면 계산을 한다 치자. 그러면은 이 C, P, H, 뭐 파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계산을 하자. 그럼 처음에 몇 명 중에 1명 뽑을 수 있어? 그 다음 몇 명 중에 1명 뽑을 수 있어? 그럼 토탈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겠어? 맞나? 그럼 뭐야? 그거를 이제 나중 되면은 막 이런 개념, 수형도라는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거든. 첫 번째 뽑힌 게 중위일 때 이게 중위가 반장이겠지? 그럼 두 번째 뽑힌 게 영진일 수도 있고 유진일 수도 있고 가람일 수도 있겠지, 그지? 맞지?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겠지. 그 다음 첫 번째 뽑힌 게 영진일 때 두 번째 뽑힌 게 중위일 수도 있고 유진일 수도 있고 가람일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를 곱하게 되지, 그지? 맞지? 네 가지 경우에 각각 또 세 가지 경우가 더 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표현을 쓰지. 그래서 사실은 이거 계산할 때 우리가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게 P입니다. 기억나나? P 이렇게 계산했던 거. 맞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나나? 어떻게 계산했어? 땡! 멍차! 그래 그 맞지? 모르는 거야. 아니에요? 이 팩토리얼 분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친구도 있지. 바보야. 2 곱하기 1 분의 4 곱하기 3이지 4 곱하기 3 분의 2 곱하기 1이냐? 이 바보천차.
자, 똑같이 뽑는데 중이 영진이나 영진이 중이나 얘는 같은 거잖아. 그럼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종류만큼 나누어 준 거야, 이 친구들은. 계산에 다 의미가 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자, 돈 줄 거야, 복귀해서. 첫 번째 뽑힌 친구는 2만 원, 두 번째 뽑힌 친구는 1만 원 줄 거야. 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올까? 계산은 어떻게 해? 4 곱하기 4. 결국 파이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요거 계산했는 거랑 똑같은데 중복되는 만큼만 나누어 주면 되겠지? 요렇게 연계를 해서 공부하셔야 이 내용이 안 어렵다는 거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함수 공부할 때도 1차 함수, 2차 함수 공부할 때 기본적인 개념, 뭐 절편의 개념이라든지 기울기의 개념이라든지 특히나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공부를 해두면 사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이딴 거 배울 때도 다 똑같이 써먹거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공부 안 하고 1차 함수는 1차 함수대로 따로 2차 함수는 2차 함수대로 따로 외우면은 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그지? 그거랑 마찬가지로 요 친구 4명을 항상 같이 공부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래서 저 친구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4P2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3, 즉 여기서부터 2번만 곱했지? 맞아, 아니야? 근데 이거 사실 알고 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2 곱하기 1만큼 나누어 준 거거든? 그래서 뭐 요거는 지금 너무 4랑 2, 그래서 나 4랑 2를 별로 안 좋아해. 5로 많이 쓰는데. 그러면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5로 해줄게, 얘는. 이렇게 하면 계산 어떻게 해? 5 곱하기 4. 이렇게 2번만 곱해주지. 이건 결국 여기서 얘를 나누어 준 거랑 같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라고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그래서 좀 고급 문제는 이걸 반드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C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어? 아까 얘기했던 손중희 아저씨가 얘기했던 고급스러운 대답이 이거였지, 그지? 맞나? 그래서 이거를 얘를 사용하셔서 이것까지 정도도 다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 조금 고급스러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알겠지? 요까지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요거는 앞으로 배울 내용 중에서 요 세트를 한 번에 설명하느라 설명했던 내용. 됐나? 기본적인 개념은 알겠지? 나머지는 결국 이 친구들을 다 활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확통 책표면은 맨 처음 나오는 친구부터 시작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는 뭘로 할 거냐면 요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올해 책은 안 샀는데 작년 책이랑 똑같나 잠깐만 보고. 왜냐면 한 두세 번 정도는 차이가 전혀 없이 나거든. 전혀 없네요. 난 책 새로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책 굳이 펴보면은 라이트쌤 8페이지 유형 1번에 20번 문제부터 볼 거예요. 자, 여러분이 처음으로 배우는 내용은 원순열이라는 개념입니다. 확통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배우는 개념은 원순열이라는 개념이고요. 원순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나왔었던 순열은 일자로 줄 세우는 개념이라면 원순열은 말 그대로 원으로 줄 세우는 개념이란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5명을 줄 세운다라고 쳤을 때는 처음에
쌤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중이 쓰고 그 다음에 영진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유진이 쓰고 마지막에 가람이 쓰고 이렇게 세워놓는다 치면은 요 순서가 뒤바뀌면은 다른 줄이 돼버리지 그지? 맞지? 근데 원순열은 똑같이 그렇게 세워도 자 일단 먼저 원순열을 있잖아 원순열이라고 생각하지 마 알겠지? 이렇게 세운 친구를 이렇게 뺀 걸 돌려 앉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돌려 앉혀볼게. 됐나? 그런데 기본적인 순열에서는 중이가 먼저 앉고 영진이 앉고 유진이 앉고 가람이 앉고 뭐야 이거? 그리고 쌤이 앉았다.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틀려요? 다르지? 맞나? 그런데 이 원순열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앉았다 치면은 요거를 요만큼 돌린 거랑 얘랑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돌려서 같은 친구를 동일한 친구로 봐주는 게 원순열의 개념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줄 세울 때는 우리가 5명 줄 세우면 5팩토리얼을 썼지 그지? 맞나? 근데 얘 이렇게 돌리면 같은 게 몇 종류가 나와? 어? 5종류가 나와. 왜? 여기서 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걸로 가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가나 똑같은 순서를 가지고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가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가나 다 똑같은 거지. 맞지? 근데 여기서부터라고 시작했을 때는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잖아. 어디서부터 앉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원순열 같은 경우는 요 자릿수만큼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5명을 앉히면 5개만큼 같은 게 나올 거고 6명을 앉히면 6개만큼 같은 게 나오겠지. 그래서 원순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앞에 보면 알겠지만 n-1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n-1 팩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알겠지? n-1 팩이 아니고 n분의 n 팩이야. 그래서 n분의 n 팩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n-1 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n-n 팩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때 이 n도 왜 n인지 생각을 해. 동그라미니까 이거 돌리면 다 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안 주나 여기서부터 안 주나 다 똑같은 거 나오죠. 그래서 n개만큼 같은 게 나와서 n-n 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뒤에 나오는 복잡한 문제를 푸실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알겠지? 나중에는 원탁이 안 치는 게 아니고 세모 책상에도 안 치고 네모 책상에도 안 치고 뭐 이상한 책상에 막 안 치거든. 그랬을 때 어떻게 얼마만큼 몇 종류의 같은 게 나오는지를 본인이 생각하실 줄 아셔야 그걸 따로 안 외울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외워서 풀려면은 나 3개짜리 세모는 몇 개, 2개짜리 세모는 어떻게, 4개짜리 세모는 이 다 따라 외워야 된다고. 그거 다 따라 어떻게 외워? 그래서 실제로 20번 문제를 한번 보면 어른 2명과 아이 4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거래. 맞나? 그럼 토탈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을 A랑 B, I를 1, 2, 3, 4라고 치면 실질적으로 자 보세요.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해? 맞나? 아니야?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멍 때리고 있는 거야? 대답이 하기 싫은 거야? 선생님한테 시위하는 거야? 어는 거야? 어는 거야? 집중 좀 하자. 알겠지? 6명을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냥 6팩토리얼로 쓰지. 왜? 자리 6개에 여 6명 중에 1명 안 치고 남은 5명 중에 1명 안 치고 남은 4명 중에 1명 안 치고 이렇게 안 치게 된다고. 그래서 팩토리얼을 보통 쓰는 거란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A, B, 1, 2, 3, 4 라고 줄 세운 거랑 B, 1, 2, 3, 4, A로 줄 세운 게 같나요? 틀리나요? 똑같아 다르잖아. 맞아 아니야? 그런데 원탁에 앉추게 되면 무슨 사태가 발생하냐면 원탁의 자리가 이렇게 6개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는 맨 앞에부터 여기 앉힐 거야. 맨 앞에 친구를. 그러면 위에 거는 A 1, 2, 3, 4 B 아이 뭐야 이거 이씨 B 1, 2, 3, 4 이렇게 앉은 거고 얘네는 맞지? 밑에 애들 같은 경우는 B 1, 2, 3, 4, A 이렇게 앉은 거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거를 6분의 1만큼 6분의 1이면 몇 도야? 만큼 방금 고대답 잘해야 나중에 삼각함수 안 어렵다. 수원 다음 파트 삼각함수예요. 몇 친구 60도만큼 이렇게 돌리면 얘는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에서는 얘네랑 같은 걸 얻는단 말이야. 왜? 왜 웃어? 뭐가 그렇게 좋아? 너무 재밌어서 왜? 미치겠나? 말하고 싶어. 난 분명 확통 어렵다 켰다. 단지 양이 안 많아서 밀어놓은 거지. 수투는 양도 많은데 야 봐봐 너네 겨울방학 기간이 길어 여름방학이 길어 그렇고 여름방학 뭐 한 달은 되나? 학교 많이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지금 봐 겨울방학 때 그것도 겨울방학도 아니야 1학년 기말 끝나고 12월 초부터 바로 시작해서 수투 꼴랑 몇 과 끝냈는데 12, 1, 2 3달 동안 근데 너네 여름방학 끝나고 하면 그거 한 달 만에 끝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러고 있었던 거야.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같은 게 총 몇 종류나 나오겠어. 돌려서 같이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원탁에 앉힐 때라고 얘기를 하면은 6 팩토리얼 나누기 6 뭐 어떤 책에서는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해. 학교 선생님들도 진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 정말로 그냥 공식 나와 있는 대로.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문제 못 푼다. 이렇게 생각해라. 요렇게 우리가 흔히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5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근데 유형 1번의 첫 번째 문제로 라이트 셈인데 문제가 그게 끝이 아니야. 요거랑 다시 읽어봐봐. 뭐 어떻게 안출해? 얼음기 능력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얼음기 능력 요게 이제 제일 정말로 이 과의 첫 번째 문제로 나올 만큼 이게 제일 쉬운 문제야. 그래서 얼음끼리 이웃하게 앉히는 걸 어떻게 앉히면 좋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원순위를 설명은 선생님이 거의 그냥 이렇게 합니다. 다이렉트로. 나중에 앉힐 때 같은 것만큼 나눠주면 되지, 그지? 그렇게 계산을 하면 요 4번에 나오는 삼각형, 여러 가지 다각형이 앉추는 것도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얘네들이 어른들이 이웃하게 앉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앉출래? AB를 같은 점 그래서 1학년 2학기별 마지막에 요 정도 내용은 배웠었지, 그지? 맞지? 그래서 요걸 한 묶음으로 보는 거야. 그럼 몇 명을 앉추는 거야? 그래. 그래서 난 5개 이렇게 앉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자리 바뀌는 것만 추가로 더 계산해 주시면 되지.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5팩토리얼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이 2도 그냥 2가 아니야. 2가 아니고 뭐야? 2팩토리 원래 2팩토리얼이지. 왜? 어른이 4명이었어. 그리고 애들은 5명이야. 그지? 그러면 얘를 한 묶음으로 보면 총 6팩토리얼인데 A, B, C, D가 자리 바뀌는 거는 또 A, B, C, D 중에 한 명, 그 다음 한 명, 그 다음 한 명 이렇게 자리 바뀌는 거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앉혀 놓으시고 나눠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지. 첫 번째 문제부터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 알겠지? 혹시 모르니까. 왜 6으로 나눠요? 5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왜 6이요?
아니 어차피 자리 6개야. 우리가 계산할 때 5팩토리얼로 한 거는 쟤네들이 한 묶음으로 보고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야. 한 묶음으로 볼게. 자, 잠깐만. 한목으로 봐서 어차피 둘이 자릿수가 바뀌면 6개. 아니. 어차피 이웃해야 되니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움직여. 이런 것까지 너네 다 생각해야 돼. 아니 5가 더 이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왜? 아니 5야. 죽을래? 왜냐면은 6이면은 요 친구가 한 칸만 옮겨가도 라고 라는 개념이잖아. 맞아 아니야? 아, 아니다 6이다. 미안하다. 응? 6이다 6. 답이 없네 그러면? 답이 없어? 계산 한번 해봐봐. 40개 있어 없어? 없지? 그럼 5인가 보다. 이런 것까지 너네가 다 계산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항상 경우의 수가 제일 싫다 그러는 거야. 구체적인 공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공식으로 만들어주면 너네가 경우의 수 한 파트에서 외워야 되는 공식이 보통 한 7, 80개 정도 되거든. 근데 7, 80개도 전 유형 공식을 다 외우는 건 아니고 제일 기본적으로 나오는 공식들만 외우고 7, 80개 정도. 어쨌든 잠깐만 있어봐. 아 이거 어디 있노? 여기 있나? 아 여기 있다. 그래서 보통 답지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면 이거 참고 나눈 게 오다니. 답지는 그냥 이렇게만 계산해줘. 이렇게만 계산하거든. 마이너스 1패. 참고로 같은 게 5개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한 칸씩 옆으로 갔을 때 같은 게 나온다는데 이게 단순하게 한 칸씩 옆으로가 해당이 안 되는 게 아이씨 이거랑 아니구나. 이거랑 같다는 개념으로 한 칸씩 돌려도 같은 게 나와라는 개념으로 한 거잖아. 맞지? 그런데 그거를 아까도 했다시피 이렇게 나열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이러면 이웃하게 앉은 게 아니잖아. 맞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흔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5개 한 묶음이랑 나머지 4개를 원순열로 안 친다고 생각하시고 요러면 요게 돌아가도 다 같은 거잖아. 그지? 안 춘다고 생각하시고 안 추고 자리를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앞뒤 내용들과 다 연동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 이게 싫으면 일일이 다 외우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순열 개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돌려서 같은 거 나오는 개수만큼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원탁이 앉았을 때는 n분의 n팩, n-1팩으로 계산을 합니다가 첫 번째 너네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24번, 27번 문제예요. 이번엔 도형 문제죠. 24번 문제 유진이가 읽어봐라.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에서 다른 4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여 칠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항상 이렇게 단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깔만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색깔도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이 있다고 치면은 결국 이 친구 이렇게 돌려서 같으면 같은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잖아. 예를 들면 1, 2, 3, 4랑 1, 2, 3, 4랑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가운데에 먼저 색칠을 해주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가운데 친구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 색깔은 3명을 원탁으로 안 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3팩토리얼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나오는 27번 문제도 동일한 문제겠지. 맞나? 뭐 바닥면부터 색칠을 하시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바닥면 색칠을 먼저 하시는 경우의 수 5개에다가 옆면이 총 몇 개야? 네. 요거를 원순열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9번, 28번 문제 풀면은 머리가 빠질 거다. 왜? 28번, 29번은 보시면 알겠지만 입체도형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원순열 같은 경우는 옆으로 돌리는 것만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사각뿔. 사각뿔이야. 근데 밑에 친구 이름 뭔지 아십니까? 원래 같은 뿔 개념으로 접근하면 삼각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내면이 동일하게 정삼각형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왜냐면 옆면은 정삼각형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맞지? 요런 디테일 글씨도 다 읽으셔야 돼. 알겠지? 그럼 이 문제랑 그 문제랑 또 달라지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밑면은 정삼각형, 옆면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지? 맞나? 그럼 밑면은 정삼각형, 윗면은 그림 더럽게 못 그리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치면은 이렇게 돼 있다 치면은 밑면은 정삼각형이고 옆면은 이등변이기 때문에 얘 옆으로 돌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옆으로 돌려도 안 똑같아지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이 네 면이 모두 정삼각형이 돼버리면 정사면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걔는 옆으로 돌려도 똑같아지는 거야.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돼. 그걸 하시는 문제가 29번 같은 문제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파트예요. 그거는 밑에 문제들은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선생님이 또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문제가 30번. 선생님도 마찬가지. 중에 문제 읽어봐라.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 모양의 각자의 9면이 들어오는 경우 있으면 반대전화에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답지에서는 풀이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몇 면이야? 그래서 뭐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집이나 일부 선생님들은 무조건 마이너스 1팩부터 접근한다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1팩을 한 다음에 이 삼각형을 따로 외워요. 그래서 요거 3개짜리 삼각형이면은 아니면 면이 삼각형이면은 그래서 아이가 앞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는 안 나오네. 마풀 있잖아. 마풀 꺼내봐봐. 마풀 보시면 알겠지만 마풀 몇 페이지냐면 여기 유형 4번 13페이지 보면 정사각형에는 4분의 n을 곱하고 직사각형에는 2분의 n을 곱하고 정삼각형에는 3분의 n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요. 책에서는. 물론 이 친구들도 근거가 없지는 않아. 여기서 근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순열에서 나누기 할 때는 이 개수만큼 같은 게 생겼는데 얘네는 여기부터 시작, 여기부터 시작, 여기부터 시작은 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n분의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정삼각형 동그라미 3번이 얘랑 똑같은 거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뭘 곱하래? 얘 몇 명 세웠는데? 9명. 그래서 3분의 9를 곱해준 거야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도형이 달라질 때마다 다 외워야 되겠지. 여기 보시면은 정오각형 문제, 정오각형 어떻게 푸는지 나와야 안 나와요? 정육각형은요? 안 나와요. 근데 옆에 문제에는 육각형도 있고 여기 문제는 오각형도 있어. 맞아 아니야? 이거 다 따라 외우실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돌려서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9명을 1번부터 9번까지 1열로 안 치는 경우의 수가 토탈 몇 개? 9개. 9개. 맞나? 근데 같은 게 1, 2, 3, 4, 5, 6, 7, 8, 9랑 1, 2, 3, 4, 5, 6, 7, 8, 9랑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달라요 이거는. 맞지? 그래서 나누기 할 때
같은 게 몇 개나 나오는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랑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랑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같은 게 토탈 3종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밑에 31번 문제도 동일한 방법으로 푸실 수가 있거든. 좀 봐봐. 이렇게 직사각형이면 또 직사각형이 어떻게 푸는지 공식을 따로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팩으로 공부하면. 맞아 아니야? 근데 얘 지금 몇 명 줄 세울 거야? 8개. 그럼 8팩토리얼 일단 하고 같은 거 몇 개 나오나 보시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랑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랑 같아요, 틀려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같은 게 누가 있는 거야? 저 밑에서. 얘밖에 없어. 맞아 아니야? 그래서 사실 얘는 나누기 2밖에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문제를 좀 수월하게 푸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중복순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순열이랑 똑같은데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 라는 개념이고요. 자, 영진이 문제 읽어보자. 5명 여행자가 세계 여행 상품 ABC 중 하나를 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뭐 별거 없어요. 어떻게 풀면 좋을까? 뭐야 제제곱.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야. 뭐? 3이 5쪽. 앞에 못 쓸까 뒤에 못 쓸까가 헷갈린다는 얘기야. 알겠나?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여행자가 여행 상품을 뽑을까요? 여행 상품이 여행자를 뽑을까요? 여행자가 여행 상품. 요거를 누굴 뽑는지를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뽑는 거는 여행 상품 A, B, C 중에 하나를 뽑겠지. 그러면 여행자는 총 몇 명? 5명. 선생님이 A 뽑고 유진이는 B 뽑고 했는 거랑 선생님 B 뽑고 유진이 A 뽑고 했는 거랑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맞지? 그래서 순열을 쓰는 거고. 맞지? 그리고 선생님도 A 뽑고 유진이도 A 뽑고 가람이도 A 뽑고 영진이도 A 뽑고 중이도 A 뽑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뽑는 거에 중복이 허용이 되겠지. 그래서 중복 순열을 사용합니다. 3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몇 번 뽑는다? 5번 뽑는다. 중복이 허용되고 순서가 중요하다. 맞지? 그래서 파이가 제일 쉽습니다. n 파이 r은 n의 r승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유는 마찬가지. 3을 어차피 3개 중에 하나를 5번 뽑을 거잖아. 맞지? 계산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중복 순열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일반적인 순열과 조합에서는 보편적으로 앞에 숫자가 더 컸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려 하거든. 그래서 내가 몇 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건지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38번 문제. 일렬로 나열된 정보 5개를 각각 키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세요. 됐나? 근데 밑에 항상 괄호를 잘 읽으셔야 돼요. 단 모든 정보는 동시에 작동되고 정보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 됐나요?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 세 번째 정보가 각각 서로 다르다. 맞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뽑기 하는 거는 몇 개 중에 하나 뽑게 되겠어? 2개 중에 하나. 왜? 키거나 끄거나 두 가지. 킨다 끈다 2개밖에 없지? 맞지? 킨다 끈다 요게 헷갈리는 거야. 선생님 전부 5개잖아요. 켜져 있는 거를 이 5개 중에 2개 뽑으면 안 돼요? 맞아. 그러면 그렇게 풀면은 중복순열의 개념으로 푸는 게 아니고 조합 개념으로 푸는 거야. 그것도 보여줄게요. 알겠지? 자, 이 5개의 전구를 키고 끄고 키고 끄고 키고 끄고 키고 끄고 키고 끄고로 계산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실질적인 계산은 2파이 5로 계산하게 되고요.
이때 주의할 거는 모두 꺼진 거는 실호에서 제외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 총 경우의 수에서 한 개를 빼주셔야 되겠지. 됐나?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 5개 중에 뽑으면 안 돼요 라고 뽑으면 어떤 시련에 당면하냐면 5개 중에 1개 뽑은 거, 5개 중에 2개 뽑은 거, 5개 중에 3개 뽑은 거, 5개 중에 4개 뽑은 거, 5개 중에 5개 다 뽑은 거를 함께 계산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5C1 더하기 5C2 더하기 5C3 더하기 5C4 더하기 5C5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잘 보세요. 5C1 얼마예요? 5C2는요? 됐나? 5C3은요? 까먹었지? 5C2랑 5C3이랑 같은 거죠. 기억나나요? NCR이랑 NC의 N-R이랑 같았던 거. 아니 금시초면이세요. 그 다음에 5C4는 얼마예요? 그럼 얘랑 똑같겠지. 5C5는 얼마예요? 토탈 몇 개? 토탈 몇 개? 같게 나온다는 거지. 이게 경우의 수의 지랄맞은 점이야. 선생님 저는 줄 세울 땐 이걸 쓰겠습니다. 할 땐 저거 쓰겠습니다 하고 보통 수학에는 풀이법이 정해져 있잖아. 경우의 수에는 풀이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도 어떻게 이렇게 난장판으로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틀린 풀이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파트가 지나간다. 어쨌든 중복순열로 접근했을 때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 응? 뭐라고요? 더우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안 터져. 자 42번 자연수의 개수 중복순열. 역시나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홀수인 비밀번호의 개수는, 그러면 일단 마지막 자리 숫자는 때려치고 비밀번호 만들 수 있는 개수 총 몇 개 나와? 몇 개 나와? 5에 내리고. 그래 584가 나온단 말이야. 비밀번호 총 몇 자리? 네, 근데 이제 자 여기서 이것도 진짜 더러운 게 여기서 그 4자리 비밀번호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자물쇠를 막 여러 종류로 만든다? 너네 왜 학교 자물쇠 보면 번호 누르는 거 있잖아. 그거는 1번 먼저 누르고 2번 먼저 누른 거랑 2번 먼저 누르고 1번 먼저 누른 거랑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 그럼 걔는 또 순서가 안 중요한 거야 뽑는 게. 막 그런 식으로 자물쇠 종류도 엄청 많이 나와. 어쨌든 그래서 자물쇠는 파이 쓰던데 이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망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비밀번호는 4자리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가 컴퓨터 비밀번호 치듯이 정해져 있지.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5개 중에 1개, 두 번째 자리에도 1부터 5까지 아무거나 써도 되지. 맞지? 그래서 5파이 4로 계산하시고 5의 4승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얘는 이제 문제가 그게 아니야. 마지막 숫자가 홀수여야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해? 5파이 마지막 숫자부터 계산하셔야 되는 거야. 뭐?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있지? 1, 4, 5 3개밖에 없어. 그리고 얘네는 5파이 3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지.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 조금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게 순열과 조합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있다. 정해진 건 없다. 자 47번 두 집합 x는 ABCD, y는 1, 2, 3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서유진 몇 개 나오겠어? 왜 모르는데? 왜 모르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집중하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유진이는 저 이거 몰라요 라고 왜 대답했지? 제가 본적 있는데 못 풀어. 왜 못 풀지? 못 푸는 건 확인했어? 유가람이가 답 얼마야? 뭐가요? 뭐가 이거 답 얼마냐고. 42번이요? 저거 지금 몇 번 하는지도 몰라요. 서유진 몇 번 하고 있어? 7번. 저 봐봐.
풀 생각도 없지? 근데 응. x에서 y로의 함수에게 x에서 y로의 함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알바야. 서영진 몇 개 나와? 이거 응. 2번 왜? A일 때 Y 대신 거 1, 2, 3 B일 때 1, 2, 3, 3일 때 서유진 그거 몰라요? 서유진 네. 함수 개념 몰라요? 어? 함수 개념 알아요? 몰라요? 아니 A 어디로 가도 상관없잖아. B 어디로 가도 상관없잖아. A가 두 군데로만 안 가면 되지. 겹쳐도 돼요? 뭘 겹쳐도 A가 1되고 B가 1되고 안 될 건 뭐가 있어? 이건 왜 안 되는데? 이건 왜 안 되는데 서유진? 뭐 왜 안 되는데? 함수 개 아니 종류 많잖아. 그 종류 중에서 얘기했나? 근데 가 뭐냐면은 있겠지. 함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있겠지. 있긴 뭐가 있어 이씨. 라고 접근하면 확통 무조건 말아먹는다. 알겠나? 무조건 말아먹는다 확통은. 있겠지 하지 마라. 있겠지 하면 제일 말아먹는 게 확통이다. 자, 그래서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A, B, C, D가 이 1, 2, 3 중에 누구 하나랑만 짝꿍이 되면 돼. 그지? 두 개 짝꿍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세 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몇 번 뽑는다? 왜 네 번 뽑아? X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D 한 번. 근데 처음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거랑 같아 틀려? A가 뽑은 거랑 B가 뽑은 거랑 B가 뽑은 거랑 A가 뽑은 거랑 같아 틀려? 같은 거 상관없어? 아, A가 1 뽑고 B가 2 뽑은 거랑 A가 2 뽑고 B가 1 뽑은 거랑 상관없어? 같아? 그냥 그게 순서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내가 순열 쓸 것인가 조합 쓸 것인가. 알겠나? 내가 지금 뭘 뽑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세요. 알겠지? 왜 세 개 중에 하나를 뽑고 왜 네 번을 뽑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란 말이야. 알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유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가면은 1대1 함수, 1대1 대응 혹은 뭐가 어쩌면 되는 함수 안 되는 함수 해서 48번, 49번, 50번까지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는데 참고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너네가 1학년 때 시험도 쳐봐서 알겠지만은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 학교 시험이 너네가 작년 2학기 때 굉장히 쉬웠던 시험 난이도가 라이트센이랑 좀 비슷하지 그지? 맞나? 라이트센은 굉장히 쉬운 문제집입니다. 여기 있는 거 정도는 손쉽게 풀어주셔야 학교 시험도 어느 정도 치겠지. 자, 그 다음 51번 문자의 나열 갑니다. treasure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R 뭐야 이거? 왜 R 가야? R E 아니야? 놓이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treasure 스펠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R이 총 몇 개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원래 이제 나열하게 되면 자릿수가 총 몇 개야? 8개 8개의 자리가 있게 되잖아. 근데 R 같은 경우는 양쪽에 박아놓고 시작할 거지. 그러면 남아있는 친구 T, E, A, U, S, E 이렇게 6개만 나열하면 돼. 그러니까 6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 뭐? 너네가 1학년 때 배운 순열 중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운 거 기억나나? 그래서 이 E가 같은 게 두 개 있잖아. 맞았냐? 그래서 E 돼 있나? E 돼 있나? 똑같잖아. 맞았냐? 그래서 여기서 이 팩만큼 나눠주게 되겠지. 그래서 문자를 나열할 때 같은 문자가 있을 때는 1학년 때 배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활용해서 나누기로 계산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나열할 때 1, 2, 2, 3, 3, 3, 4, 4, 4, 4 이러면 총 몇 개지? 10개. 총 10개의 숫자를 나열할 건데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나는 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야지. 첫 번째 1 넣고 그 다음에 2 넣고 그 다음에 2 넣고 아니야 나는 첫 번째 1 넣고 두 번째는 세 번째 있던 2 넣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있던 2 넣고 얘가 1로 오고 얘가 1로 갈까? 이게 달라? 안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할 때 10팩토리얼에서 얘는 2개 있으니까 2팩 나눠주고 얘는 3개 있으니까 3팩 얘는 4개 있으니까 4팩 이렇게 나눠서 계산했던 거 기억나나요? 요거를 활용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5번. 그럼 읽어봐봐. 밤을 모두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6달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겠어? 뭐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아? 지금 끄덕끄덕거리고 쓰죠.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쓸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데 보편적으로 제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1, 0, 1, 1, 2, 2, 3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총 몇 자리, 숫자 몇 자리 만들 수 있어? 6자리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0 빼고 5개 중에 하나 넣어. 그리고 나머지 5개를 팩토리얼로 나열해. 그리고 같은 것만큼 나눠주는 이런 구조로 계산하는 게 제일 속 편하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이제 요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수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패턴이지. 왜? 첫 번째 자리에 0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리만 따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면은 아까 이건 마지막 자리 숫자가 홀수인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자리에 특정 조건이 들어갈 때 그 특정 자리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 자리를 계산하는 이런 패턴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59번 4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A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것도 1학년 때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실 여기 나오는 거 1학년 때 거의 다 했던 패턴이라 가지고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자리가 정해진 순열의 수라 그래서 아이씨 이거 1학년 책이야. 자리가 정해진 순열의 수라 그래서 1학년 때 했어요.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어떻게 하더니? 이거 저는 첫 번째 경우 C의 경우고 C 뭐 A C 뭐 A. 그러면 노가다를 해야 되잖아. 성진 그 4개 문자 나열하는데 그 I 있어가지고 C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C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아닌 것 같은데. 좀 많이 갔는데 모르겠어 I가 뭔지. 약간 생각나는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약간 그냥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하면 또 혼날 것 같아서 대충 짜집어 봤는데 안 짜집어진 그런 느낌이야. 맞는데? 뭐 뭐 대답해봐. 일단 C가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경우를 그럼 노가다잖아. 자, 이 A, B, C, D를 딴 건 없어. C가 A보다 앞에 와야 된대. 그래서 A와 C를 제가 I가 나온 이유가 이거야. 같은 친구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4개를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돼버리기 때문에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 돼버리겠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이유
자, 영진이가 처음에 뭐 넣을래? B 그 다음 C C가 없다니까. I로 바꿨다니까. 지금 바보 천치가 지금. I 그 다음 D I 이렇게 돼버리면 앞에 있는 I가 C인 거고 뒤에 있는 I가 A인 거야. 이러면 무조건 C가 앞으로 가겠지. 맞지? 그래서 그게 1학년 때 배웠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위 할 때. 1학년 때 배웠네요. 자, 그 다음 63번 문제.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최단거리 문제도 역시나 여긴 없는 것 같다. 역시나 써먹는데 이거를 사실은 있잖아. 1학년 때 참고로 경험은 시험이 나왔어. 근데 그때 선생님이 뭐라 했는지 기억나나? 이게 정석적으로 푸는 거는 확통 들어가야 배울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사실은 1학년 때 시험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경험 선생님은 결국 그냥 내셨더라고. 자, 봅시다. 자, 거기 있는 거랑 별개로 그냥 난 내 맘대로 끌게요.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끌게 귀찮았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가로로는 몇 칸 있지? 그래서 세로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이 땅 해서 요까지 갈 건데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인가? 라는 게 문제고요. 최단거리라는 건 이 얘기야. 일로 갔다가 일로 오면 돼, 안 돼? 빠꾸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일로 갔다가 일로 왔다가 이러면 이게 최단거리야?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가로로 총 몇 칸 가야 되지? 세로로 몇 칸 가야 돼요? 네 칸. 총 9칸 만에 목적지에 도달해야 최단거리지. 그래서 이제 가로를 A로 두고요. 뭐 요 스펠링은 자기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세로를 B로 둔 다음에 A 5개와 B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서, 개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계산하겠어? 9팩토리얼. 됐지? 그지?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뭐 어쨌든 가로로 5번 가고 세로로 4번 가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A 먼저 가든 B 먼저 가든 그 다음 A 다음 B 가든 A 다음 A 가든 그래서 A, B든 뭐 BA든 BA, B든 BA, B든 BA, A든 어쨌든 토탈 9개를 A 5개, B 5개로 가면 된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게 됩니다. 알겠지? 물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되면은 장애물 있는 거 나오거든. 67번 문제 잠깐 볼래? 나는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예요. 이만큼이 우물이래. 참고로 우물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야, 연뼈. 맞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앞쪽에 보시면 65번, 66번 같은 경우는 특정 포인트를 지나야 되는 문제도 나와요. 이런 문제들 풀 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아까 이 문제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뭐 여기랑 여기는 반드시 지나야 된대. 이렇게 특정 포인트가 이미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거지 같은 문제는 여기서 내가 특정 포인트를 만들어주게 돼요, 보통. 그래서 보통 만들 때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면 이 방향과 90도가 되게 포인트를 찍어주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90도는 참고로 가이드라인이고 그래서 여기 지나거나 아니면은 지금 지날 수 있는 데가 여기 지나거나 여기 지나거나 아니면 여기 찍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점 찍는 기준은요.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종점으로 갈 수가 있고 이 점을 안 지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 점은 반드시 지금 점 총 몇 개야?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지나서 가는 방법은 없는 그런 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점 찍는 게 되게 까탈스럽거든. 얘 같은 경우는 점이 찍혀 있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생겼으면은 점도 찍혀 있으면은 참고로 요 방법을 쓰시는 게 좀 더 쉽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요. 그러면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지. 거기다가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총 몇 개?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개? 왜? 아 맞네. 됐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방법입니다. 요 점 찍었을 때도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 쓰시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점 찍는 거에서 어느 점을 찍어야 될지가 조금 곤란해지는 상황이 많단 말이야. 점 찍는 게 조금 어려운 케이스가 많아서 나중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매천에서는 참고로 이거 가르쳐 주거든. 대부분 학교에서 가르쳐 줘. 뭐? 자, 각각 요 나오는 점 있는 모든 친구들의 숫자를 적게 돼요. 어떤 식으로 숫자를 적냐? 여기서 1로 가는 방법 몇 개? 그럼 여기서 1을 적어요. 여기서 1로 가는 방법 몇 개?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숫자를 적느냐? 요 숫자랑 요 숫자랑 합쳐서 적습니다. 왜? 결국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거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뭐가 들어가겠어? 왜? 여기는 여기서 오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치? 여기도 1. 그래서 보통 가로로 일단 1, 1, 1, 1, 1, 1 다 적어주고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긴 2. 여기는 1 더하기 2니까 3. 3 더하기 1이니까 4. 이런 식으로 적어주겠지. 맞나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다 적다 보면 마지막 여기에 숫자 몇 개가 나와요. 그게 최단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67, 68, 69는 조금 편하실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68번도 한번 직접 찍어보면 이렇게 되잖아. A고 B야. 그럼 여기 1, 1, 1 적겠지. 그리고 여기 1 적겠지. 여긴 2 적을 거고 여기도 그러면 2, 1, 3, 3, 1, 4. 그 다음에 2. 여기 2겠지 그러면. 그 다음 2, 3, 5, 5, 4, 9. 그 다음 여긴 그냥 5겠지. 그래서 5, 9, 14 이런 식으로 많이 계산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원수투 배울 때처럼 뭔가 내용을 배우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파트가 아니야. 그래서 모든 문제가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문제가 활용인 게 확률과 통계 파트이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시고 공부에 접근을 하셔야 될 거예요.